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아주 귀하고 한정되게 허가되어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대도시가 붕괴된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만 생존한다. 스마트 도시가 생존한다. 이 제목을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그전에도 여러 번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은 이 내용만 갖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내리게 되면요. 지금 많은 대도시들이 붕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한번 자료를 보고 하게 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뉴욕이나 런던 같은 홍콩 같이 집값이에요. 여러분들 집값. 되게 많은 분들은 부동산 하면 뭐 집이나 땅이나 뭐 수익성 부동산이나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하시거든요. 개인적인 분들은 투자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은. 하지만 전문가들은 땅과 아파트나 주택, 수입성 부동산들,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꽃이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건 땅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 경기가 좋든 나쁘든 전혀 영향받지 않고 불변의 가치를 계속 갖고 올라가면서 땅값이 50년째 계속 상승하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경제가 나쁘든 좋든, 경기가 좋든 나쁘든, 금리가 좋든 나쁘든 아무 영향받지 않고 그냥 독보적으로 자산을 끌고 올라가는 게 바로 상승을 계속 상승세를 타는 것이 바로 땅의 특성이에요. 그 이유는 생산해내지 못하고 생산을 못해내는 유일무이한 가치이면서도 세상의 부동산의 원자재가 바로 땅이기 때문이다. 가장 특성은 그 자리 그 위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입지가 그러기 때문에 그 땅을 확보하고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땅이 아니고요. 그런 특성들이 땅에는 있기 때문에 집이나 뭐 수익성 부동산, 건물, 상가, 꼬마 빌딩들하고는 땅하고는 수입 자체가 틀려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집이라는 거, 부동산이 땅 위에 건축이 됐다. 건축물이 되는 순간 유형의 물건들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측도 못했던, 예상도 못했던 바이러스 같은 거, 전염병이 돌 때에는 더더욱더 치명적인 수익성이 낮아지는 거죠. 손실까지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땅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 투자예요. 부동산 상품 중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꽃이 땅인 거예요. 그래서 땅은 아무나 하지는 못해요. 부동산을 한다고 해서 다 땅을 하지는 않아요. 땅을 하는 사람은 땅을 하고요. 또 되게 땅이 아닌 자기가 전공 분야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은 아파트를 하는 거고, 또 건물들을 하는 사람은 또 꼬마 건물 같은 걸 하고, 또 뭐 상업용 그런 시설들, 기업들, 공장만 하는 사람도 공장만 하고,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제가 중개사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 분야가 없이 상황되는 대로 다 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지역의 특성과 그 매물들의 특성들을 좀 아셔야 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냥 그분은 전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이제 찾아주고 거기에 대한 중개가 진행이 되고 중개 수입을 창출하려는 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구색 맞추는 것에 그냥 다 하시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성, 입지나 상권 분석하는 것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업종의 트렌드를 전혀 읽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돈에, 원하는 장소, 원하는 땅, 그 정도, 원하는 평수, 그것만 찾아줄 수밖에 없지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게 사실상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이 붕괴되는 것이 땅이 붕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해서 땅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니까. 땅 외에 모든 투자 상품들, 부동산 상품들이, 실물 자산들이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유형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들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아주 치명적인 손실을 겪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지금 집값이죠. 심지어 이건 트렌드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부동산이든 경제든 다 저성장 시대로, 저금리 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별로 하기면 전 세계가 겨울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침체면서 장기 침체로 가는 그 시점에 바이러스가 한몫을 더 단단히 해줬고, 그 속도를 더 우리가 준비할 수 없도록 더 빨리 우리 생활 속으로 다가왔고, 미래를 더 많이 빨리 땡겨왔다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신 분들 정말 많고요. 지금도 뭐 계속 연쇄 부도도 계속 나고 있고, 문들도 계속 닫고 폐업도 하고 있고, 많이 안 좋죠.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던 분들, 항상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미래에 대한 공부.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살기도 빠듯하고 왜 꼭 투자를 해야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너무 객관적, 주관적인 개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현금이 있는데 그거를 가만은 갖고 있지 못하고 사람들이 투자를 하냐? 현금 자체로 갖고 있는 게 물가 상승에 올라가는 그 수익률을 이자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1억이 1년 후에 1억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냥 갖고 있는, 가만히 있는 자체가 손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경제 개념으로, 경제학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돈이 내가 이제까지 모은 돈이기 때문인 거죠. 돈이 더 불어나진 않아도 손실되는 건 못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래도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하면서 찾는 거예요. 근데 투자도 모르시는 분들, 왜 해야 하는지, 내 돈이, 내 현금이, 내 자산이 떨어지고 있는 걸 전혀 인식 못하는 분들은 왜 해야 하냐는 거예요. 왜? 그냥 이대로 먹고 살고 그냥 그만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건데, 그거는 경제 개념을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은 분들은 또 알고 처음 이게 뭘까 하고 저를 처음 접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을 처음 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뉴욕, 런던, 홍콩 집값이 꺾이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이거가 지금 뉴스 보면 2018년도 뉴스거든요. 10월달 뉴스. 그래서 지금까지 2020년도 꾸준히 지금 내용들은 나오고 있어요. 왜? 이거는 부동산의 트렌드이기 때문이에요.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파트가 가치가 손실되고,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라는 게 이제는 자산이 아니라고요. 부채지. 근데 여러분들은 부채에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나는 돈은 없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부채에 투자를 해요. 왜? 그 전에 내가 20년, 30년 전에 그렇게 돈을 벌어왔고, 나는 이제 그걸 할 때가 됐어요. 이제서.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을 답습하는 거죠. 똑같이.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키워드가, 가장 큰 키워드는 4차 산업이에요.
이 4차 산업 시대를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2020년도를 사는데 똑같은 동시대를 사는데 어떤 분들은 스마트나 SNS나 컴퓨터를 온라인으로 활용 못하신 분은 어떻게 되냐? 그분이 사는 시대, 2000년도의 시대도 안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2019년도를 살 수 있다는 거죠. 1900년도를 살고 계신 분도 있어요. 2000년대가 넘어서 지금 2020년도가 왔는데도 똑같은 2020년도를 산다고 해서 우리가 2020도 9월을 사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투자를 공부하고 저희같이 투자를 연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벌써 2025년도, 2030년도를 이미 예측이 아니라 그 관점으로 살고 있고 그 관점으로 경제와 정치나 기술들이나 산업들 모든 것을 그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왜죠? 투자가는 미래를 투자하기 때문에, 미래의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먼저, 그때 주력 소비층이 누구인지, 그 소비층들이 원하는 주거의 형태와 도시의 형태, 그리고 관광의 형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투자하는 2020년도에 내가 수익을 볼 2025년도, 30년도, 그 40년도에도 계속 끊임없이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내서 그 관점으로 2025년도, 최소 2023년도, 2025년, 30년도, 40년도를 살고 있어요. 똑같은 2020년 9월인데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2020년도에 어느 시점의 관점을 갖고 사냐가 다른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투자를 왜 해야 하냐라는 분 농경시대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우리가 할 게 없어서 그때 은행 저축 이자 좋을 때 그 관점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경제는 이렇게 바뀌고 산업사회로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었는데도,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3차 산업시대 4차 산업으로 또 넘어가고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냥 나 홀로 과거에 머물러서 그냥 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애석하죠. 하지만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은행에서 넣어놔봤자 돈이 안 되는데 이거 신물자산은 해야 한다라는 건 아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 하다가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땅은 안전하다라는 걸 아니까 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떤 땅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되게 초보자들 부동산에 실수하는 게 뭐니? 돈 되는 지역을 투자하고 돈 되는 땅을, 그 지역에 돈 되는 땅을 사야 하는데, 되게 많은 지역에 땅을 사야 하는데 대부분 자기가 거기 가서 땅은 관리할 게 없어요. 부동산 다른 것들은 관리를 해야지만 땅은 사놓고, 그러니까 어떤 땅을 사냐의 차이는 있지만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감가상각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은 돈이 되는 지역에 돈이 되는 개발 계획이 있는 곳에, 그것도 단기, 장기, 중장기로 가장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 계획이 돼서 인구가, 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인지, 인구가 그래서 따라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업인지, 그럼 그 들어가는 산업들, 기업들은 얼마나 그 기업이 거기에서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게 10년밖에 안 되는 산업인지, 지금 들어와서 계속 주도적으로 가장 큰 고부 가치의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파고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너무 단순하게 그냥 내 아는 사람이 집 사서 돈 벌었으니까 뭐 이런 경험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 잘 보시면 투자할 곳 없다라는 거 다 아셔요. 주택으로도 이제 돈 벌 수 없고요. 돈으로도, 화폐로도 돈 벌 수 없어요. 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러죠? 금리가 좋을 때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도 모른다 해도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같이 경기가 어렵고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변할 때에는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건 아주 기본 상식이에요. 기본 상식. 적어도 금융적인 투자를 하지 않죠. 적어도 제가 주식이나 이런 것들 평상시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하신 분들도 안 하는 판에, 하지도 않던 분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해보겠다, 떨어지면 반드시 올라간다, 뭐 좀 이상한
이상하다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그게 맞지 않아요. 떨어졌다고 바로 오르는 그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4차 산업시대는 저성장으로 계속 지수를 장기적으로 가는 저경기 시대인데 거기다 이자도 낮아 저금리 시대이고 개인들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2020년도밖에 없다라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0년을 어떻게 준비하냐가 서민들은 개인들은 정말 신분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4차 산업 시대로 가면 갈수록 돈을 벌 수 없는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나오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정책들이 되게 강한 규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이제 기회가 없어요. 달이 갈수록 대출 규제가 더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극소수로 제한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택 같은 거. 어차피 이제 그거를 근본적으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저는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집은요, 이미 2008년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 총 인구의 비례되는 주택들이 이미 보급이 끝났어요. 그 이상은 벌써 과잉으로 됐어요. 하지만 과잉이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다 가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지만 이미 가구 수는 이미 넘었습니다. 어떤 평균 라인에서 오버되는 순간 어때요? 같이 가요. 공급량이 더 많은데 계속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또 왜 신규 아파트랑 이런 데 왜 오르냐? 당연하죠, 여러분들. 신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20년 돼서 집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사용 겸 투자죠. 실거주 겸 투자는 있고요. 그 플러스 겸 또 이 지역의 투자 개발 계획이나 그동안의 3차 산업시대 때 갭투자했던 그런 과거의 패턴으로 투자가들이 또 몰린단 말이에요. 새 아파트들은 항상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계속 하지만 중요한 거 여러분 경험해보잖아요. 그게 거품으로 먼저 수요자에 의해서 올라간 거지 그 가격이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것도 미분양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냥 내가 한 것은 왠지 될 것 같은 거죠. 그런 이상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와 이상하고는 틀려요. 통계를 내서 실질적인 거래수를 보고 그걸로 합리적인 분석에 의한 긍정적인 거하고 그냥 이상적인 긍정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좀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되게 부동산 하는 부동산이 하락한다 하면 집값이 폭락하는데 땅값이 폭락한다라고 생각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더 드린 거예요. 그래서 뉴욕이나 런던, 홍콩도 집값이 꺾이기 이미 시작했다. 이런 거는 계속 조금만 관심 있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텅텅 빈다는 거. 그래서 요즘엔 깡통 아파트, 깡통 건물들 지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나만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만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통계 사이트나 실질적인 거래수나 그런 걸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주게 되면 진짜야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듣지 마시고 확인하세요. 그래? 지금 그런다고? 그러면 확인하셔야죠. 뉴스도 찾아보고 관련 뉴스도 찾아보시고. 근데 뉴스도 정말 그 마케팅 뉴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매수자들이 몰려올 수 있게 위해서 분양 같은 경우 새로운 아파트 거래수가 적어 한두 건밖에 없는데도 뭐 거래수가 많네. 가격이 뭐 하나 두 개가 조금 비싸게 거래되는데 그게 마치 다 그렇게 됐냐?
광고하고 이렇게 하는 뉴스성이 있다. 광고성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와 통계, 진짜적인 통계를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뉴스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 분별을 어떻게 통계를 통해서 확인해야죠. 국가의 통계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는 제가 이제 이 주소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걸 통해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강남도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뉴욕, 홍콩, 도쿄, 파리 뭐 이런데, 런던 이런 데만 텅텅 비는 게 아니고 지금 강남도 핵심 지역들이 그래 가고 있다는 거죠. 아주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그거를 유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지만 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왜 주택이 비전이 없냐, 왜 투자의 가치가 없냐, 왜 부채가 되냐, 인구가 줄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부동산 투자하면서 개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자기가 사는 구역 안에서,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구역 안에서 선택을 해요, 부동산은. 그거는 아주 큰 투자를 모르시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세요.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실사용, 내가 바로 사서 뭔가 하려고 하시는 실사용 관점으로 보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투자는 철저하게 돈이 되는 지역, 돈이 되는 땅으로 하셔야 한다라는 게 실사용과 투자를 철저하게 분리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순위는 먼저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원하는 땅을 사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실사용하는 땅을 사서 돈을 벌겠다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가장 많은 분들이 또 실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040년도 죄송합니다. 2040년도 여기 무주거 과소지역을 표시를 색깔로 해놓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비주거입니다. 거의 비주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5만 미만이 노란색인 거예요. 5만 미만. 그리고 빨간색만 500만이 넘어요. 500만이. 이런 걸 예측하죠. 2040년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여기 초록색 지역, 무주거 지역에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려고 하는, 투자하려고 했던 그 지역들을 한번 보세요. 무주거 지역이라고 하면 멈추셔야 합니다. 거기에 아무리 GTX가 들어가고 아무리 뭐가 들어간다고 해도 여러분은 들어가서 샀는데 여러분 걸 살 분이 없다. 내가 팔 때 내 걸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요자를 미래에 내가 팔 시점 정도, 뭐 2003년도, 2023년도, 뭐 2025년도, 30년도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때 지역을 보셔야 한다는, 그걸 어떻게 봐요? 인구가 있는 지역, 일자리가 기업이 몰집된, 초밀집이 돼 있는 곳이 인구가 밀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는 건 그 지역에 일자리가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자리예요. 그 지역의 일자리, 그 지역의 경쟁력이죠. 그 경쟁력, 그 기업이, 기업들이 미래의 핵심 사람, 우리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핵심 사람 초밀지 지역인지, 그리고 국가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주도적으로 개발해주는 지역인지,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걸 보시고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내가 이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얘기하면 되세요. 그러니까 도로에 붙으면 모두 다 좋은 땅, 뭐 경치 좋고 바다 내다 보이면 되게 모두 좋은 땅, 그런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세상에서 정말 0.1%밖에 없는 그 귀한 땅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귀한 걸 확보할수록 나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고 나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신분산수에. 이걸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는 이제 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신규 소멸 위험 지역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경기 포천이랑 인천 동구랑 경기 여주랑 충북 제천이랑 강원 양구랑 강원 인제, 강원 강릉, 강원 동해, 전라도 무안, 전라도 나주, 대구 서구, 부산 서구 쪽이
지금 이제 2020년도 5월 기준으로 소멸지역도 추가됐다는 거. 이 지역에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도 이제 이런 시도 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2018년도만 해도 군 단위들이 소멸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면 지금 뭐 이렇게 짧은 1, 2년 사이에 시 군단, 시도 단위도 지금 소멸 지역으로 대도시들이 지금 이렇게 찾고 높아지고 있다는 것,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참고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2020년도에 참고하시고 그래도 인구가 늘어날 지역에서 좀 찾아보시면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들을 또 찾아내셔야 한다는 거. 그거는 어떻게 찾냐? 그 지역의 그 경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어디냐?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분별력이 생길 거라고 분별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 계속돼서 나오는 내용이죠. 가계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업도 그리고 가계부채들도 국가도 계속 지금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 최대라는 게 아주 위협적으로 정말 위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지자금 사용하는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후손들한테 빚만 남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분들한테. 가계부채가 지금 2020년 2분기까지 나와 있는 건데 계속 오른다는 거죠. 계속. 경기나 일자리나 소득 부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염병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도 그렇고 소비들이 많이 위축이 됐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금 촉진할 수 있던 요소는 있지만 어차피 이렇게 가야 했었어요. 4차 산업시대는. 이거 중소기업이나 기업들 부실 채권이나 대출 연체율을 좀 표시한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 이거 물가 상승하는 겁니다. 표시한 거고요. 커피 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 70%가 올랐네요. 그런 내용들 그냥 이건 여기에 잘못 들어간 것 같아서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래 예측하는데 쪽집게라고 아주 유명하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름 다 공부를 책 한번 읽어봤을 거라고 하는 제이슨 생커분의 이 책이란다. 뉴스 자료예요. 이 사람이 했던 말 앞으로 미래 예측 1위가 말한다 하면서 땅과 교육에 투자라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영수 교육, 암기 교육이 아니에요. 경험을 해서 미래에 경험을 통한 창의적인 걸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차 산업에 조금 필요한 교육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좀 얘기 드린 것처럼요.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지, 부채도 하지, 나라도 위태롭다고 하지, IMF 얘기하지, 베네수엘라 된다고 하지, 또 화폐 개혁 된다고 하지, 이 화폐 개혁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 화폐를 바꾼다고 하지, 아니면 또 화폐 단위를 축소하는 화폐 개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대혼란 속에 전 세계가 경제 붕괴가 온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발 폐렴 때문에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순자산 중에서 가장 크게 수익을 내는 게 토지인 이유가 바로 독보적으로 땅값은 올라요. 그 이유가 그 자리 그 위치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고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첫 번째가 이제 화폐를 찍어내서 경제적으로 뭔가 생산하고 개발하면서 하지 않고 급할 때는 화폐를 활용해서 먼저 물가를 이렇게 경기를 살리는 방법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뭐 국가의 SOC 사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민간 기업들의 그런 주택들, 아파트 이런 건축들 끊임없는 주거지들 이런 건축을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요.
토지도 그런 이유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여러 가지 자산이 있지만 금융 자산이 마이너스 났어요. 마이너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위기에 여러분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화폐 떨어지고 물가 오르는 거를 유일하게 다 만회하고도 수익을 남겨줄 수 있는 건 땅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는 뭐 여러 번 제가 보여드리긴 했지만 우리나라 땅값 50년째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3,000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3,030배인데요. 여기에도 또 포인트가 있어요. 코로나19에도 111개월째 계속 상승하는 자산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오른다라는 거 뭐 보셨어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빠지잖아요. 땅만 오르고 있다라는 거. 계속. 땅이 오를 수 있는 건 여러분 그 자리 그 위치 그 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땅이 2개, 3개가 그 자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흔한 땅을 사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냥 흔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정말 우리나라의 0.1%밖에 없는 아주 귀한 그것도 경제 수도의 핵심 지역에 정말 상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상권을 스스로 존재하게 만드는 그 입지의 땅을 내가 갖고 있다?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아까 우리 그 제이슨 그 생커가 했던 말 것처럼 땅은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그냥 전율이 싹 올 거예요. 내가 어디에 내 돈을 안전하게 넣어놓을까? 어디에 내가 넣어놔고 넣어놔야 안전할까? 이 오늘의 이 1억의 가치를 10년 후에도 1억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돈이 돼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땅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땅에도 돈이 되진 않아요. 모든 지역이 또 그렇진 않고요. 이건 출생하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땅은요, 국가가 구분을 해놨어요. 자, 개발을 할 땅들은 도시 지역에 싹 모아놨어요. 그건 대한민국의 16.6%밖에 안 돼요. 한 16%밖에 안 되는 게 도시 지역 땅이에요. 거기에 개발할 땅을 다 모아놓은 거고요. 자, 여기 나머지 보면 비도시 지역은 보존을 목적으로 했어요. 개발이 목적이 아니고 보존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땅이 83%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사용 용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용도로 쭉 구분을 했습니다. 도시 지역에는 도시에 여러분들 뭐가 있나요? 주거지와 상업지와 공업지 그리고 도심권에도 녹지 지역이 있죠. 난개발을 막으면서 뭐 건물들이나 인구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제 그 환경 보존 구역을 통해서 공원 같은 거 시설을 통해서 그 환경을 보호하는 거죠. 도시지역 안에도 자연녹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또 마찬가지 비도시지역도 이렇게 많은 종류로 나눠져 있고요. 자, 여러분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산 땅에 건물이 지어야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여러분이 산 땅에 농사 지는 땅이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럼 왜 도시지역으로 국가는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으로 왜 땅을 구분을 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을 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도시를 만들고서는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상하수도, 폐수와 상수를 같이 이렇게 그 도로 밑에 다 시설이 들어가야만 해요. 전기나 도시가스 같은 게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도시 외곽지는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그 도시까지 그걸 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아는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런 인프라 끌어오는 돈들, 전기 땡겨오고 도시가스 끌어오는 돈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땅값은 싼데 비도시 지역은 땅을 잘못 사신 분들은 건물 때 오히려 땅값에 배가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곳이.
그게 바로 인프라 끌어오는 비용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도시지역은 이미 도로 밑에 인프라들, 도로 시설들이 도로 밑에 그런 기본 건축이 가능한 허가가 나는 시설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이 땅값하고 건축비만 들어가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용도별로 이렇게 가격이 상승 그래프를 제가 표시를 했어요. 이건 모든 지역들이 그럽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지역이 이런 순으로 올라가지만 도시가 소멸되는 지역은 여러분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지역을 선별했어요.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서 2020년도에 가장 핫하고 앞으로 2023년도, 2024년도, 30년도, 40년도, 50년도까지 계속 끊임없이 가장 핫한 지역이 바로 어디냐? 새만금입니다. 경제 수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주도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핫한 곳이 뭐냐면 중심거예요. 보통 우리는 시내라고 하죠. 어느 지역이나 가면 시내가 있죠. 그 시내권을 바로 보면 상업용지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상업용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100평 사면 1300평까지 건물 짓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옆으로 이제 중공업지나 준주거지가 또 자리를 잡고 있네요. 땅값을.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제1종, 일반 3종, 2종, 1종으로 땅값들의 순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거기서 보면 여기는 또 전용이 있고 일반인데 일반 같은 경우는 상가와 주거를 같이 줄 수 있는 땅이고 전용은 주거만 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활용 가치가 낮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원룸 짓는 땅이 제1종 일반 주거예요. 상가와 주거를 같이 줄 수 있는 용도의 땅이에요. 여러분들이 싸다고 하면은 그냥 이런 땅하고 이런 땅이 있어도 상업지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자연도체 내는 싼 땅이 있다고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싼 땅만 좋아하시면서 가는 자연도체 생산관리 보존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 농림지역, 보존지역들,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런 땅들, 특히 임야 같은 것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 수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국 통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땅은 어떤 걸 사셔야겠습니까? 요거 사야죠, 당연히. 근데 신도시 개발 계획에 있는 지역은 상업용지를 허가를 해놓지 않아요. 보통 일종 일반 주거지로 아주 핵심 요충도로, 순환도로를 축으로 도시를 관통하는 생명도로 축으로 허가를 해놓고 나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개발지 같은 경우는 일종을 만날 수 확률이 거의 99%죠. 도시지역 땅 같은 경우는 상업지나 중주거지 일종, 이종 이런 것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도시가 형성이 돼야만 그 용도가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용도들을 여러분들 알아요. 그럼 일종에서 구하고 나머지는 또 뭐냐? 개발지는 이런 땅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용도의 땅인데 똑같은 돈인데 어떤 땅은 상업용지로 허가되는 일종이고 어떤 땅은 이렇게 자연농지나 평생 농사 짓고 바다 면적 20% 40% 이렇게 짓는 땅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아시고 공부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떤 시대냐, 4차 산업 시대는요, 인식하는 즉시 움직여야지. 인식하고 뜸을 들이게 되면요 이미 기회는 지나가요. 인식을 했는데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4차 산업 시대의 포인트는 뭐냐? 계속 깨어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깨어서 시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야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아니면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진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수도를 만들고 있는 새만금에 5년 전부터 집중해서 이렇게 0.1%밖에 없는 아주 한정되고 귀한 허가되어 있는 신도시의 중심권의 교통 요충지에 일종 일반 주거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지상 상업용지가 될 수 있는 곳, 아파트 부지 2종이 될 수 있는 곳, 그 주상복합 같은
건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삼성의 입지 같은 그런 것들, 상업용지 입지, 그런 준주거지 입지, 그런 입지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똑같은 1억을 투자했을 때 내가 3년 후에 1억 1배 버냐, 1배 벌 것을 3배 버냐, 5배 버냐, 10배 버냐, 이 차이가 바로 입지를 가치 투자를 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근데 되게 초보자분이나 개인 투자가들은 자기가 아무리 해도 입지를 보는 눈이 약하기 때문에 용도 수준에서밖에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안타깝고 또 개인의 한계이긴 해요.